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에 저는 안 쉬었는데 설 명절 동안 파이오니어 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화기애애한 가족들도 있었고 좀 약간은 토론의 장이 됐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했던 가족들은 대부분이 파이코인을 채굴 했고, 안 하시는 가족들도 그 자리에서 대부분 앱을 깔고 파이코인을 시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토론의 장이 됐던 가족들은 가족의 한두 명만 채굴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여기 커피를 통해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설득이 잘 안 된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 된 그 파이오니어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곧 올 것 같으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파이코인의 핵심은 디앱이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좀 더 재미난 영상 또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정주행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디앱이 뭔지, 디앱, 스마트 컨트랙트, 이 블록체인, 이 용어들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데, 디앱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디앱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 간 형태로 작동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간 형태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기존에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다가 블록체인을 씌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암호화의 기능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앱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옆에 있는 보시는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디앱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디앱 같은 경우에도 앱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록체인 회사들처럼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게임도 있고요, 금융도 있고. 근데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그리고 뭐 컴퓨터가 보이시는데 이게 뭐 서버는 아니고요. 뭐 노트북도 있고 개인 퍼서널 컴퓨터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앱은 블록체인화된 앱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디앱과 그러면 앱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인 앱은 서버나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카카오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 서버 장치가 있던데 화재가 나거나 이런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앱의 작동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디앱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일부의 블록이 다운되거나 뭐 오류가 생긴다고 해도 다른 블록들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디앱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의 비용을 보시면 기존의 앱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대부분이 그 무료예요. 프리. 유료 앱도 있지만, 하지만 디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파이코인 기반, 이 기반의 것들의 그 디앱을 사용하려면 결국에는 그에 관련된 토큰과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갑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유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 친화성을 보면 아직까지 뭐 지갑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이고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스마트 보급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데, 앱을 사용한다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노인층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쉽게 사용할 정도로 직관적으로 앱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속도를 보면 인터넷이나 하드웨어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앱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디앱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보통 앱보다는 상당히 구현 속도가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앱만큼
곧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동 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앱은 서버하고 앱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버와 앱 사이에 정보 전송하는 것 때문에 전송하는 것들로 인해서 구동이 되는 것 반면에 디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일정한 명령이 딱 지켜지면 서로 이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앱스를 보면 전통적인 앱 같은 경우에는 220만 개 앱스토어에만, 근데 D앱은 전체가 4천여 개, 완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D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초반, 생태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됐고요. 과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앱들이 대부분이 이 D앱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5,190억 달러, 하나로 약 630조,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죠. 이 앱 시장을 그냥 이 앱스토어에 있는 어플 한 개당 그걸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4천여 개의 앱은 약 한 123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한 겁니다. 이거에 이제 앱스토어에 220만 개의 기준으로 해서 510억 달러를 나눈 건데, 근데 이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이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하면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세대별 암호화폐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됐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한 이런 코인을, 블록체인을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리플들이 거의 뭔가 이걸 통해서 기반이 돼서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코인들이 되는 시발점이 됐던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 등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 입출금만, 거래 내용만 기록되던 블록체인의 그 암호화폐였다면 2세대에서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시대를 최초로 연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 입출금뿐만 아니라 뭐 NFT라든지 여러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을, D앱이라는 걸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대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혁명, 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3세대는 그걸 또 하드포크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코인이 이제 뭐 드론, 이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겠죠. 트론. 그래서 기존의 작업 증명, 이때까지만 해도 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채굴에 의해서 전기를 많이 하면서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한 이런 문제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많이 개선한 코인이 트론, 이오스 이런 코인들이고요. 빠른 처리 속도가 장점이었어. 그리고 저렴한 가스비, 수수료가 장점이었고, 이제 지금은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점을 다 극복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채굴하는 파이코인, 뭐 큐텀 있는데 가입자 수나 뭐 그 채굴 방식이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D앱의 개발성이나 그 다음에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한 게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4세대 블록체인의 가장 선두주자는 파이코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계약,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앱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라고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가장 획기적인 혁신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 거라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기관이 없이 개인 간 계약이, 그러니까 개인 간 P2P의 개인 간 거래를 하는데, 기존에는 중앙 서버, 중앙 뭔가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블록체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서로의 약속들이죠. 이런 조건에 이런 것들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에 이게 되면서 개인 간의 거래나 이런 서비스 거래들이 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NFT 뭐 이런 것들, 오픈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 투자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도표랑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비트 어플만 깔지 마시고 거기 관련된 용어들이나 가상화폐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꼭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해하셨죠? 개인이 있는데 특정 약속이에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이 딱 무슨 약속, 뭐 몇 시에 어떤 금액, 뭐 이런 것들을 딱 약속을 걸어놨는데 그게 딱 서로 일치하면 암호화된 게 되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거에 다른 제3의 인증기관 없이 거래되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뭐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건데 이더리움 최초로 도입했고 현재는 에이다, 네오, 뭐 퀀텀, EOS 등의 암호화폐도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세계 디앱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세계 디앱 시장의 80%는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입니다. 2위는 이오스 기반이고요. 3위는 트론 기반입니다. 그래서 뭐 2위, 3위는 거의 무의미하고요.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이더리움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80%로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또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은 입출금 내역만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자산의 거래 그 이상의 동작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출연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나 기능들을 넘어서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완전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수단으로서 동작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디앱 시장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해커톤 대회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더리움 기반의 해커톤 대회는 258개 팀 했는데 지금 파이코인이 상장도 안 되고 출연도 안 했는데 지금 약 3,000개 이상의 팀이 해커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킬러 앱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4,000개가밖에 안 되는 그 디앱 시장에서 과연 POS 기반의 파이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이런 디앱들이 어떻게 맹활약을 할지가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5년도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만들어지고 그 디앱 시장이 열어졌는데 지금 약 4,000개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앱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파이코인이 기반이 된 PIOS가 기반이 된 이런 디앱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4,000개가 4,000개 중에 3,300개가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안에 그 이상의 파이코인 한 4,000개 이상의 파이코인 기반의 디앱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디앱 시장을 선도해서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파이를 엄청 키우겠죠. 디앱 시장을 엄청 키우겠죠. 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앱인데 디앱으로 바꿔야 전환돼야 될 앱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향후에는 언젠가는 이 앱들은 사라지고 디앱들만 남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블록체인화된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을 사자마자 지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디앱,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특히 파이코인을 최고로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을 지금 선도할 수 있다고 봐요. 디앱 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유저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